정말 간만에 전달해드리는 PFT 사태 되겠습니다. 사실 이 PFT 멤버들 사태 벌써 수개월 동안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전달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대박 사건들이 터졌다. 아니 어떻게 까도 계속하여 PFT 멤버들과 더기버스 안성희씨 그리고 나아가서 전홍준 대표님의 이 참교육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T 멤버들과 대비되는 판타지 보이즈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판타지 보이즈가요 추가 안무로 열풍을 이어간다. PFT 멤버들처럼 틱톡 챌린지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판타지 보이즈의 위상은 어떨까요? 이 판타지 보이즈 역시 한 멤버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데뷔도 하기 전부터 이미 소속사와 결별을 했고 결국 그게 소송으로 이어진 사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뚝심있게 데뷔를 했고요. 이제는 일본 후지TV에까지 송출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뉴 투모로우 챌린지 이벤트 영상이 수백만 뷰 그리고 5억 뷰를 넘본다 등등등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 보이즈 역시 PFT 멤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처럼 정도를 지킨 판타지 보이즈 나머지 멤버들은 엄청난 성공을 맛보고 있고요. 이들을 배신했다라고 알려진 유준원 씨와 PFT 멤버들의 사태는 동일시되고 있는 여론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신이라는 아이콘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시끄러웠던 PFT 논란, 국감에서 해법을 찾을까? 자, 내용을 보니 대중업계를 여전히 달구고 있는 PFT 멤버들 사태,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이미 템퍼링 사태로 아예 점 찍어져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PFT 사태의 핵심 쟁점은 외부에서 템퍼링을 시도했다. 안전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전히 PFT 멤버들은 항고 소송을 진행하며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요. 업계 전반에서 PFT 사태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 PFT 템퍼링 사태를 계기로 이 템퍼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이 사태까지 개정안까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PFT 멤버들의 사태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PFT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상태 중에 이 PFT 멤버들을 옹호해주는 세력들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이 PFT 멤버들 자체에 대한 소송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밖에 없었지만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안성희 씨에게 그리고 더기버스 멤버들에게 엄청난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신의 한 수가 또 하나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공식 기사입니다. 어트랙트 PFT 월말 평가 대표 불참 허위 주장 A씨를 고소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했었던 이 내부 관계자라는 사람. 이 당시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데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 라는 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이 내부 관계자에 대한 소송이요 터져 나왔습니다. PFT 편든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당사자 고소당했다. PFT 소속사 어트랙트 그알 내부 관계자 인터뷰 한 사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엄청난 공식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 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바로 11일 오늘 어트랙트 측은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하고 인터뷰한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이 해당 방영부는요, 내용이 한쪽에 굉장히 편파적이다 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그야말로 솟구쳤죠. 그렇게 잇따르면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사상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고소인 A씨는요, 당시 방송에서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면서 갑자기 왜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로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A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단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이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라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 역시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인터뷰한 이분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트랙트 직원 중에는 저런 사람이 없다. 자, 신원불상인데 이 사람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나오건 본인의 입으로 억울함을 뭔가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라는 심리로 이야기를 하건 어느 소속의 내부 고발자인지를 저는 분명히 밝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과연 그때 누구로 드러날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더기버스의 직원일 것이다 라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러한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어트랙트 측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부 고발자였다라고 하면 전홍준 대표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봤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도 모르고 어트랙트 직원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했었던 이 당사자, 더기버스의 관계자가 아니라면요. 어트랙트의 관계자인데 어트랙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어트랙트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더기버스일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조사와 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탁 드러나는 순간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피프티 멤버들 항고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10억 손해배상 청구에 가압류,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참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터졌으니 이거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당사자분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돼요. 뭐 이걸로 하겠지? 아닙니다. 이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이냐 사실적시냐를 확인하려면요. 법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나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요. 허위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공익성을 위해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의 근원지, 그래 너가 내부고발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어디 내부고발자냐? 이걸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 소송이 없이 방송에만 출연했을 때는 에이 모자이크하고 슬쩍 얘기하고 나오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정 소송이 진행되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다 밝혀지게 됩니다. 자, 만약 더이버스 직원의 경우 이걸 시작으로 아, 맞네. 여론 조장까지 했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히 어트랙트에 피해를 주려 했다. 이건 역시 템퍼링 사태의 일환이다. 이렇게 엮여 들어가며 더기버스와 안성희 씨는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법의 테두리에, 법의 철창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멤버들의 공동정범, 공범일지 모른다라는 이 가능성 계속 대두화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소송을 당한 인터뷰어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의견도 함께 쏟아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홍준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관련으로 고소하는 거 부담스러울 텐데도 그냥 노받고 직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쯤 되면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관계자 고소가 유죄가 될 경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역시 중징계 또는 추가 고소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 명예훼손, 편파 방송을 한 것에 대하여 이 PD에게도 법적 책임, 고소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태입니다. 정말 갈수록 가관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빌보드 차트에 대한 이야기, 그야말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PPT 멤버들 아직까지도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사태,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상태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함께 더불어 완전한 잠수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대중들 앞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 P4T 멤버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새 걸그룹 미국행 P4T 소송 어트랙트의 투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의 투트랙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 걸그룹 P4T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도 새 걸그룹 준비와 함께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직접 지목한 더기버스를 향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트랙트는 P4T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충격적인 갈등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기각 처리가 됐죠. 그런데 이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 2라운드를 예고했지만 현재 상황이 P4T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과연 기존 판결인 기각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여러모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과 업계의 부정적 평가 등이 더해지면서 사실상의 팀 활동 컴백은 더욱더 희박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전 세계에 발매됐었던 이 더 비기닝 앨범 역시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워너 레코드와 협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미국 현지 K-POP 팬들을 위해 컴필레이션 형태로 발매한 음반이다. 기존 5월 31일 워너 레코드 CEO를 만나 관련 구두 협약을 마쳤고 6월 달에 귀국하여 스태프들과 계속 작업을 했으며 7월 초 계약서에 사인하고 8월 초에 작업물을 미국으로 보내며 당시에 멤버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은 결국 통수를 맞았죠. 알고 보니 저 앨범조차 더기버스가 엉망진창으로 기획을 해놓은 최악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걸그룹 런칭 준비에 나선 전홍준 대표님은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함구했다라고 하지만 엠넷, JTBC에서 방영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싱가폴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오디션 당선자들 역시 한국에 있는 연습생들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죠. 100억 원 투자 유치도 냈고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과 별개로 어트랙트는 현재 법적 대응도 보이지 않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이제 언론사에서는요. 백이사에 대해서 이름을 감추지 않습니다. 백진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앞으로 영상을 할 때 안성일 씨와 백이사가 아니라 백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백진실과 안성일 씨의 이번 상태가 뭐 횡령, 배임, 손해액 및 광고 섭외, 협찬 거절, 영업기회 상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 아티스트 간의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 등 어마어마시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된 것은 1차로 소액만이 됐을 뿐 앞으로가 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승인 결정 자체가 안성희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라는 점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야말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풍전등화다. 그런데 이런 안성희 씨를 믿고 의지했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멤버들 스스로가 선택한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룹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댄스 챌린지 열풍으로 이 판타지 보이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거기에 추가 안무 챌린지까지 이어나가면서 그야말로 틱톡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대박 났었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이 판타지 보이즈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판타지 보이즈들이 자신들의 유명세를 예상해서 유준원이라고 하는 이 인기 많았던 멤버의 탈퇴처럼 피프티 멤버들 마냥 다 같이 탈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엄청난 결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피프티 멤버들처럼 똘똘 뭉쳐서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제작사의 통수를 친다면 결국 최악의 결과로 간다.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런 큰 성공이 뒤따를 수 있다. 아주 상반되는 결정적인 차이로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했던 편파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 방송사인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2주 연속 결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이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요. 이제는 항상 피프티 편파 방송에 대한 딱지가 꼬리표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수천 개의 비난글이 쇄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당당한 타이틀이었었던 이 빌보드 차트 기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빌보드 22주 연속 차트인 뭐 이것뿐인가요?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K-POP 가수 중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순위가 제일 높았던 기록까지. 이게 얼마나 굉장했냐. BTS, 방탄소년단의 정국 역시 30위였고 뉴진스 역시 79위였는데 피프티는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핫백 차트에서 26위라는 대기록을 세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과연 저 빌보드 차트의 기록들, 결과들 이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만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한번 보니까 이 빌보드 차트에서 아예 핫백 차트에서 아예 차트 아웃이 됐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빌보드 차트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은 아예 삭제 조치가 되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 언론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보드 차트에 그나마 핫백 차트 후순위에 있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순위는요, 이제 영원히 아웃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에 올라온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빌보드 차트에서도 사라진 피프티, 과연 팬덤 없이 부활할 수 있을까? 차트 재진입이 가능할까? 자, 이제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빌보드 차트 재진입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멤버들의 얼굴조차 잘 모르는 해외 팬덤이 많은 와중에 이들이 복귀해서 방송 활동을 한다고 하면 과연 누리꾼들, 시청자분들이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쳐버렸던 배신돌로 낙인 찍혀 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사과한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피프티 멤버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국 결과 과연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말 또는 내년 초쯤은 돼야 한국가 나온다. 한국은 몇 달 걸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처분은 위급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고요. 그만큼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항고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가처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판을 뒤집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3달 정도 걸린다. 지금 벌써 10월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3달 뒤면 언제겠습니까? 늦어도, 적어도, 빨라도 내년 1월은 되어야 한다. 내년 1월에 돼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 빌보드 차트에서 이미 삭제가 됐고 이 멤버들에 대한 배신돌 낙인은 사라지지 못하는데 이 항고 소송 내년에 가서 설사 항고가 들어가서 다시 심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모든 기간을 따져봤을 때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서 멤버들이 복귀하여 활동을 해도 무언가 이뤄낼까 말까인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 중에 이 아란이라고 하는 멤버 생일 파티가 열릴 거다. 시오라는 멤버와 더불어서 제가 한번 최초로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4-20번지에서 10월 9일 오늘부터 내일 모레 11일까지 12시, 14시, 14시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현동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진행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해요. 이게 마포구 와우산로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 1층 이 우측에 보이십니까? 이 작은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시간대면 생일 파티가 끝이 났겠죠. 그런데 SNS나 뉴스 기사를 검색해봐도 이 피프티 멤버들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 올라온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찌됐건 생일 파티를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그 누구도 후담조차, 그 흔한 후기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폭망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피프티 사태.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작 PD는 만난 사람은 없고 자기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 방문한 것처럼 서서 영상을 촬영하고 어디를 가는지 차 타고 열심히 갔지만 빈 공터 벤치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서서 찍고 차 타고 점심 먹고 근처 호수 바라보면 찍고 퇴근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앉아서 영상을 찍은 것 같다. 그러니 시청자들이 그렇게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져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역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편파 방송을 했다라는 논란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과 엮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